야, 이게 역시 뭐 별로 얘기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3부에 접어들었는데 자, 세 번째 배려 포인트. 이 초반 빠밤. 15분 마반 좋아요. 이 초반 15분에 너무 놀랐던 게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자막으로 올라가서 설명을 해주는 그렇게 딱 때려버리면서 시작하는 게 너무 신선했는데 나는 MCU 영화에서 시작하자마자 액션씬을 이렇게 보여준 영화가 있었나 싶은 거예요. 그런 영화 없지 않았어요? 아니 많았지, 흔했지 심지어. 아니 아닌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대놓고 액션씬을 보여준 영화는 없었던 것 같은데 게다가 이터널스 10명이 전부 다 그 캐릭터들의 액션이나 능력을 바로 시작하자마자 설명을 해줘 버리니까 난 너무 새롭게 느꼈고 초반 몰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였거든요. 거기서 나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MCU스럽다 생각했는데 그냥. 저도 그건 MCU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급발진하는 라그나로크도 그렇고 가오갤 에이지 오브 2도 울트론, 그렇고. 에이지 오브 울트론. 이 사람 MCU 에어울? 안 봤나 본데? 아니 근데 에어울은 이렇게까지 시작하자마자 전쟁부터 하는데? 그렇죠. 나 에어울 기억이 안 나네. 그 왜 스코비아 그 친구 아. 하잖아요. 한 5번은 거 본 것 문현님 같은데. 복귀부터 하세요. 복귀부터. 아 진짜 아직 영화 공부하려면 멀었다 진짜. 아니 근데 그건 있었어요. 저도 그 바빌론, 그러니까 아마 운현님은 이런 포인트 아니었을까요? 좀 뭔가 그 전에 마블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초능력들의 향연, 퀵실버도 제대로 된 퀵실버 같은 애가 나오고 슈퍼맨 같은 애도 나오고 해가지고 좀 화려했다 뭐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확실히 이거 칭찬을 하고 싶었던 건, 정말 이 영화에서 정말 칭찬을 꼭 하고 싶은 건 데비안츠 디자인과 셀레스티얼의 그 웅장함. 와, 그건 너무 좋았어요 정말. 데비안츠는 제가 늘 준비하고 있는 괴수물의 제가 그 괴수들 촉감을 약간 그렇게 느낌을 해놨었는데, 그걸 실제로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너무 멋있었고, 디자인도 너무 좋았고, 너무 멋있었어. 진짜 데비안츠는 너무 멋있었어요. 정말 마음에 들었었고, 셀레스티얼도 엄청 커서 너무 좋았어. 진짜 그게 셀레스티얼이지. 저는 그 초반 액션에서 만약에 그걸 뽑았다면 저도요 이랬을 것 같은데, 나는 초반 액션 시작에서 바로 사람이 죽는 게 나오는 거. 이거 대박이다. 이게 MCU스럽지 않았던 거지. MCU스럽지 않는 그러네. 새로운 시도는 진짜 그렇게, 물론 죽음이 있기는 하지만 MCU 안에서도 그렇게 맞아요. 대놓고 죽는 거가 안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잔인하게 죽이진 않았죠. 그렇게. 그리고 저는 데비안츠 디자인 나쁘진 않았는데, 내 취향에 만약에 맞춘다면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이터널스가 결국에 전설 속의 어떤 인물들의 모티브가 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 괴물들도 데비안츠도 조금 더 너무 다 늑대고 대부분이 늑대같이 생겼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공룡같이 근데 생겼던 저는 그건 느꼈어요. 그 길가메시랑 바빌론 입구 앞에서 싸웠던 애는 황소 같았거든요. 근데 길가메시가 또 황소랑 싸운 게 유명하잖아요. 길가메시 소사지에서. 그래서 그거 하나는 괜찮았는데, 근데 막상 또 나머지는 진짜 좀 늑대나 아니면 새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건 좀 아쉬웠어. 디자인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존을 가면은 좀 마핀과리라고 있거든요. 마핀과리 같은 괴물이 막 나오고, 뭐 어디를 가면은 뭐 좀 인도 속 신화 속 괴물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야, 내 취향에 더 맞았겠지. 와,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봤겠지. 저도 진짜 저는 이터널스의 코스튬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고급스럽고 맞아요. 정말 뭔가 좀 약간 신비로운 이미지까지 딱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코스튬이었던 것 같고, 특히 분장이라고 해야 될까? 그 테나의 머리색이 안젤리나 졸리한테 정말 찰떡인 것 같아요. 너무 매력적이고 고혹적이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품위가 있어. 진짜 아주 정말 좋았어요. 진짜 멋있고, 그리고 또 단체로 다 맞춰놨잖아요. 유니폼이 기가 막히더라고. 유니폼이 참 괜찮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에이젝은 나올 때마다 꼭 어떤 복장이든 다 그 시대에 맞는데 무조건 파란색, 노란색이야. 너무 웃기더라고. 귀엽던데. 너무 막 이분은 진짜 취향이 확고하시구나. 이 영화에 진짜 또 아까 얘기했던 비주얼적인 부분들에 더해가지고 그 자연을 비추는 모습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웅장하게 나와서 보는 재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터널스를 까는 사람들도 까지 못하는 포인트 같더라고요. 이거 영상미는 진짜
어떤 MCU 영화 중에서 요 정도의 막 어떤 인상적인 걸 보여줬던 거는 라그나로크 초반에 수루트 전투씬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특히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대부분의 MCU가 영상미는 스펙타클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스펙타클하지 않은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웅장한 걸 이렇게 보여줘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차 하나 있고 집만 있고 바다만 있어도 멋있잖아. 그래서 제가 아까 배려 포인트 중에 얘기했던 게 드라마 같다는 거예요. 편하게 보는데 영상미가 훌륭하니까 이게 뭐 지나친 몰입은 아니더라도 편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였거든요. 그게 배려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건가요? 아니 이것도 배려 포인트에 준하는 건데 사실은 뭐 이거는 그냥 아니, 그런 거예요? 전 다음 매력 포인트인 줄 알았어요. 다음 지금 배려 문현님 포인트는 분명 세 번째 배려 포인트에서 별 반응 없어가지고 지금 배려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실 이거 이어져야 되는데 그 세 번째 배려 포인트가 초반에 딱 몰입을 하게 되니까 그 뒤에 이어서 오는 이제 네 번째 배려 포인트 빠밤 2시간 반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루하지 않은 이 드라마와 이 캐릭터별의 개별 스토리들이 저는 너무나 흥미로웠던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랑이라는 감정을 기반으로 모두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 2시간 반이라고 해도 10명이면 그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스토리에 저는 굉장히 다 몰입할 수 있었고 이입할 수 있었고 감동할 수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뭐 이카리스, 세르시, 스프라이트 셋의 뭐 삼각관계, 러브 커플링을 통해서 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재밌었고 길가메시는 이 초반에 막 예고편에서 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고편에서 너무 안 나오니까 이게 또 그냥 아시아 사람 데려다가 그냥 좀 이렇게 아까 아로니아님이 얘기하셨던 할당제처럼 이렇게 그냥 캐릭터를 줬나 싶었는데 저는 제가 열매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캐릭터를 보여줬고 분량도 굉장히 있었고 액션씬에 대한 임팩트는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특히 기존 너무 스테레오타입으로 힘캐로만 써진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부산행에서 그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따뜻한 모습이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어필이 됐다고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테나를 구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차용함으로써 이제 글로벌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모습까지 딱 소비를 하면서 뭐 죽은 건 아쉽긴 하지만 잘 훌륭하게 소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킹코 같은 경우도 발리우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면서 아주 간간히 치는 개그 캐릭터로서 매력이 있었고 테나는 제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던 게 여포 같은 무신 이미지가 보이면서도 불안정한 캐릭터를 딱 보여주니까 이게 거기서 오는 간극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드루이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잭스나의 플래시가 좀 보여서 좀 어벙벙하면서 좀 초점 없는 그런 게 보여서 아쉽기는 했는데 마카리가 아니라 드루이그가 약간 저스티스 리그에서 보였던 뭐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좀 약간 맹한 좀 초점 없는 그런 느낌이 보여서 얘는 진짜로 그러고 저스티스 리그를 공부를 했나 보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게 뭐였냐면은 에이젝이 자꾸 인간한테 관여하지 말라니까 불만을 터뜨려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는데 되려 나가가지고 지가 조그만 나라에서 독재자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좀 되게 복합적인 모습으로 보여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파스투스는 그냥 태초의 토니 스타크 이 한마디면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에이젝은 원조 닉 퓨리 그 리더로서 뭔가 애들을 포용하는 모습이 있는데 닉 퓨리보다 훨씬 인자해.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마카리는 원조 퀵실버 느낌이 있었고 뭐 이카리스랑 죽을 각오하면서 마지막에 죽을 각오하고 이카리스랑 싸우는데 좀 비벼볼만 하더라고요. 그 되게 약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카리스를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모습이 생각보다 꽤 센 캐릭터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고 저는 그리고 또 놀랐던 게 데비안치가 또 너무 데비안치 단순히 빌런으로 소모될 줄 알았는데 셀레스티얼이 불량품 판정을 하면서 버려졌는데 살아남으려고 진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입체적이라서 이런 그 이터널스 10명과 그리고 데비안치까지 이 모든 캐릭터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각자의 캐릭터들이 저한테 딱 와닿더라고요. 근데 정말 전 다행이라 생각하는 게 어. 문현님이 반응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모르겠어요. 이건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스피드스터에 대해 사람들이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스피드스타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걔네는 정말 빛만큼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정말 강하면 헐크 같은 애들, 슈퍼맨 같은 애들 따라잡는 것뿐만 아니라 업어치어서 던져버리거나 뜯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위험한 애들이 스피드스타들인데 스피드스타가 얼마나 강한지를 이 영화가 아주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 따다다닥 해가지고 그냥 사실은 초인적인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카리스를 제압하는 거. 아, 기가 막히더라고. 너무 좋았어요. 그게 스피드스타가 보여줘야 할 액션이죠. 그리고 이머전스가 시작되는 지점 찾으러 갈 때 보면은 그 연출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상투적인 그거는 뭐 플래시 드라마 봐도 많이 나와요. 그 축제법 같잖아요. 땅을 줄여서 딱 그 도약하는 그런 느낌이 봐서 나 재밌다 이렇게. 마지막에 마카리가 막 달리더니 갑자기 시간을 역전시켜서 으아! 아들이 막 이카리스랑 누구랑 누가 배신자야 막 이러더니 쟤네 죽이자 탁탁탁. Am I too soon? 로이스 레이니키야. 아 근데 운현님이 뭐 캐릭터 하나하나 다 집어서 이야기해줬으니까 우리가 뭐 캐릭터 이야기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근데 이게 다양성을 담았다고 이제 감독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워낙 모든 캐릭터 다 이야기해줘가지고 하나 이야기해보자면 마동석 분은 뭐 부산행 때부터 이미 해외에서 러브콜이 엄청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좀 많이 참고했을 것 같고.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 배우 그 감독님이 마동석님 나온 영화들을 다 봤대요. 그리고 그걸 다 좋아했다더라고. 그래서 다행이지 그건.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딱 쉽게 보면은 영화를 안 보고 딱 껍데기만 보면은 다양성,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영화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 가장 다양한 사랑이 나와요. 뭐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성애가 나오지, 동성애가 나오지, 그리고 가족애가 나오죠. 그리고 인류애가 나오죠. 그리고 마동석과 태나는 저는 이성적인 사랑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우정 같은 게 또 우정도 사랑의 한 일종이니까 방식이니까. 우정도 나오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랑의 방식들이 나오는구나. 그게 전 굉장히 좋았고 재밌고 심지어 에이젝을 죽이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는 이카리스의 장면이나 다른 애들이 에이젝은 널 사랑했다고 막 이러니까 사랑했다고 뭐 사랑했겠지라 그러나 뭐 이러는데 그런 대사도 너무 좋고 막 너무 미치겠는 거야. 그게 사실상 후반부가 저는 더 좋았어요. 사실 뭐 전반부는 조금 지루할 수 있다고 쳐도 해서 후반부는 진짜 미쳤고 그리고 파스토스를 운현님이 뭐 초대 아이언맨 뭐 요렇게 말했잖아요. 태초의 토니 스타크. 파스토스 보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보이는 게 없었어요 혹시? 보이는 거? 뭘까? 난 토니 스타크밖에 안 보였는데. 대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토니 스타크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얘가 손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쫙 하고 이렇게 쫙쫙쫙 해서 뭘 만든다던가 그리고 슈트업 하는 거 슈트 이렇게 쫙쫙 입는다던가 그런 게 보면은 다 아이언맨이 했던 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니 스타크는 고작 인간인데 셀레스티얼의 과학기술력을 따라간 사람이구나. 와 이거 엄청난 수준이구나 아이언맨은 진짜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상 인류 태초부터 있었던 외계인들인데 걔네들이 쓰는 과학기술이라는 게 새로운 게 없어 하나도. 다 보면 아이언맨이 하는 거야. 아이언맨도 이렇게 쫙쫙쫙 해서 뭐 만들어내고 이렇게 쫙쫙 해서 막 입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파스토스가 한 거는 아이언맨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파스토스가 수천 년 아니면 셀레스티얼한테 이어받은 기술력들이라는 것들이 아이언맨은 해봤자 몇 살이에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가 60대인가? 한 50년 사이에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년이라는 세월 안에서 외계 기술을 따라갔다는 거는 이거는 아이언맨이 진짜 대단한 거구나. 진짜 슈퍼히어로구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 마지막 배려 포인트 갑니다. 이번 영화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이번 영화에서도 결국 그 세력들이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수차례 얘기했죠. 핸드, 하이드라, 뭐 레드룸 이런 애들, 그리고 텐닝즈, 다들 지들이 인류 역사를 움직였다고 그 세력들이 따쳤지만 원조 그 세력들이 나왔어요. 이터널스가 그 세력들의 원조예요. 진짜 인류 역사에 개입해서 모든 걸 만들어준 건 사실 이터널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그 짜잘한 자기들끼리 동네 여포인 그 세력들을 보다가 진짜 인류 역사에 개입하고 그걸 관장해왔던 그 세력들을 보니까 그 앞에 내가 우습게 봤던 그 세력들이 굉장히 정리가 되는 기분이 들어서 그 점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굉장한 배려 포인트네요. 배려를 나한테는- 엄청 많이 해줬어. 아, 상상도 못한 포인트였어. 내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그 세력들이 자꾸 내가 인류의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나대는 게 너무 가짜났거든요. 근데 그렇긴 하네요. 뭔가 우연님이 확실히 그거에 뭔가 좀 더 많이 반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재밌게 명확하게 보셨을 나오면.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중기기간도 벌써 있었는데 아직 일러. 그러면은 쟁기를 주고 몇천 년 뒤에 이제 영국의 떨렁 이제 징기기간을 던져준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그런 좀 농담을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터널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 그 정도로 막 인류 역사를 지배하지는 않았고 그냥 우연님은 진짜 그냥 농담하신 거죠. 농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멤버들한테 손도 끼어들지 말자고요. 아니야. 저 사람은 그거 해야지. 마지막 배려 포인트는 편집해도 되겠죠?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더 해드리자면은 저는 전 드루이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드루이그가 되게 재밌는 원작에서 KGB 출신이어서 되게 그 러시아스러운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또 원작에서 약간 뭐랄까 좀 약간 스프라이트가 좀 말썽 키드 로키 같은 느낌이면 이 드루이그가 클래식 로키 같은 느낌이에요. 로키 그 시리즈에 나오는 것 같은. 그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원래 이 드루이그를 캐스팅하려 했을 때 무슨 뭐 키아누 리브스니 아주 쟁쟁한 배우들을 캐스팅하려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베리 키오간 이분이 다신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배우분의 그 킬링 디어를 너무 무섭게 봤기 때문에 좋은 캐스팅이라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좀 더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카리스마 있는 전형적인 악당인 배우가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영화를 보고 나니까 왜 이분을 캐스팅했는지 알겠는 거야. 딱 그 가죽 자켓 입은 거 봐요. 그냥 완전 중2병스러운 그 딱 홍대병 걸린 느낌이 딱 나잖아. 그래서 야 진짜 캐스팅 잘했다. 이거 뭐 계속 이게 매력이 집중되더라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캐스팅이었고 진짜 그 캐스팅만 그렇게 다양성하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매력을 살려주려 했던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로니아님 이야기한 대로 아로니아님이 처음에 뭐 감독의 역량이 아니라 캐스팅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버프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실제로 진짜 배우들의 외모나 연기만으로도 그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연기들 진짜 다 잘하시더라고. 조금 맞아요. 막 미치긴 했더라고. 저는 그 스프라이트 얘기도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게 스프라이트가 아까 아르냐님이 좀 별로라고 하셨나요? 그랬는데 저는 별로라기보다는 스프라이트가 이해가 안 된다? 스프라이트가 인간을 좋아하는 걸 좀 더 이카리스를 좋아하는 걸 좀 더 살렸어야지 않았나. 너무 반전에 매몰돼가지고 반전 때문에 좀 너무 대충한 게 아닌가. 저는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사실 그 킹구가 알 수 있지. 당연히 알 수 있다 생각해.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은 5,000년 넘게 같이 살면서 몰랐던 다른 애들이 더 웃긴 것 같아. 스프라이트가 그렇게 잘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게 물론 이게 어떻게 웃어넘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보면서 조금 뭔가 좀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스프라이트한테는 이카리스랑 마지막 보는 그 화상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일 수도 있어. 그렇겠죠. 나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셀레스트를 자기를 애로 만들다 보니까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인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는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미 인류 사회에서 5,000년 몇천 년을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간 사회를 동경하게 됐나 봐. 제약이 많다 보니까 억울한 거지. 자기도 이제 떳떳하게 성인으로서 성인의 모습으로 이카리스와 뭐 짝사랑이든 뭐든 사랑이란 걸 표출하면서 해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의 모습이라는 한계 때문에 게다가 뭐 나이를 먹고는 변하지도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인간이 되기를 선택했다는 게 나는 굉장히 놀라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 그 반전이라면 오, 신에 가까운 존재가 신으로서 추앙받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됐다라는 거는 오, 나름의 큰 반전이 아닐까, 매력적이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스프라이트는 큰일 났어. 사실상 사랑이 위해서 인간이 된 거잖아요. 인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받는 건 아닌데 이거. 아이, 혐오의 시대. 울트론의 시대에 온 걸 환영한다 인간. 울트론의 시대에 온 생활부터 걸. 걱정해야 돼. 스프라이트는 지금.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반전은 인간이 되는 반전이 아니라 그 세르시 몰래 이카리스를 좋아했다는 반전. 저한테는 그게 반전이었거든요. 왜냐면 원작에서는 스프라이트가 인간이 되는 게 엄청 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스프라이트가 자기만 인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인터넷 전체를 인간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 큰 사건이어가지고 그런 걸 일부러 영화에서 넣은 거긴 한데, 저는 왜 걔가 인간으로 되려 했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스프라이트만 나이 안 먹어? 다 나이 안 먹어요. 다 그대로야. 다 걔네들도 한 30대, 40대, 20대 나이에 살고 있어요. 스프라이트 혼자서만 피해망상과 자격지심이 있는 건 거죠. 저는 제가 그래서 스프라이트가 세르시아를 다 칼로 찌르면서 나도 나이를 먹고 싶어. 인간의 동경에 막 이런 얘기할 때 세르시가 난 참교육할 줄 알았어. 정신 차려 임마. 뭐 너만 나이 안 먹는 줄 알아? 우리도 나이 안 먹어. 이게 우리 삶인 거야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르시가 스프라이트를 설득할 줄 알았어요. 난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가지고 서로 유니마인드를 만들어서 셀레스티얼을 어떻게 티아무트를 잠재우는 그런 좀 조금은 좀 훈훈한 다큐멘터리 같은 스러운 결말이 나지 않을까 했더니만, 갑자기 또 드루이그가 돌로 또 내려치대? 넌 너무 웃겼어. 드루이그가 돌로 내려친다는 것부터가 너무 웃겼어. 근데 거기서도 옆에서 또 피식하시니까 또 내가 그랬던 걸 수도 있어요. 옆에 어떤 분이 저기 뭐야 하면서 웃더라고. 근데 또 웃긴 거는 드루이그가 그러면서 넌 빠지러 가면서 세르시한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같이 잠재운 것도 아니야. 드루이그가 야 난 못하겠어. 네가 알아서 해.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보면서 야 이건 참 진짜 반전의 연속이다. 이게 반전인지 이게 색다른 건지 이게 이상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저는 보면서 이건 아니었다 생각해요. 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또 세르시가 또 혼자 가가지고 티아무트를 잠재우겠다 하잖아요. 그랬더니 세르시가 가지도 못해요. 티아무트가 해준단 말이에요. 티아무트가 다 연결시켜줘가지고 다 하나로 만들어져가지고 자기를 엿먹일 기회를 준 거죠. 그러니까 세르시가 엿을 먹이죠. 전 이거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이도저도 아닌 거죠. 계속 정보에 혼선이 오가고 계속 주인공의 행동을 누가 방해하는데 그 방해한 게 아무 이유가 없고, 나중에 다시 다른 게 제3자가 요인이 또 들어와가지고선 또 다른 이유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주고, 정말 보면서 저는 라스트 제다이 본 느낌이었어요. 라스트 제다이가 어떤 느낌이냐면, 누굴 찾으러 가. 못 찾아. 근데 또 다른 사람을, 그래 걸맞는 사람을 만나. 또 그 사람이 배신자였어. 근데 어떻게 문제는 잘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라스트 제다이는 철저하게 스타워즈 프랜차이즈를 농락하고 스타워즈 프랜차이즈에 숨어있는 그 암묵적인 룰들을 비꼬기 위한 영화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니까 라스트 제다이가 그 꼴이 난 건데, 제가 보니까 이터널스는 감독이 그런 돈 없었다 해도 너무 이상한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가는 거예요. 누가 뭔가를 하면은 그에 걸맞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좀 안 맞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배척 포인트를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딱 제가 짚은 포인트랑 똑같아요. 첫 번째 배척 포인트, 빠밤. 빠밤. 결국에 그 2시간 반 동안 재밌게 보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결국 좀 스토리가 힘을 잃었다라는 인상이 확 오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르시가 결국에는 다 해결을 해버리는데,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머전스를 반복하면서 셀레스트리얼이랑 연결된 적이 있어가지고 티아무트랑 연결이 됐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사실 이터널스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었는데, 사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갑자기 이야기가 확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편함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뭔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스토리가 좀 힘을 잃고 좀 용두사미가 돼버리니까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워서, 뭐 제 불호가 있다고 하면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감점을 주고 싶었어요. 좀 이해를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얼렁뚱땅 넘어가고, 드루이가 그 얘기를 해요. 세르시가 안 되니까 플랜 B를 생각하자라고 나는 대사가 있길래, 드루이그가 죽은 줄 알았던 그 순간에 뭔가 기상천외한 작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없어, 계획이. 그게 없어, 계획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무 계획이 없더라고. 되게 뭐 즉흥적으로
뭔가를 했는데 그리고 티아무트가 도와주는 거는 뭐 생각도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우스 엑소 마키나를 써버린 거지 말도 안 되게. 그런 점에서 좀 마지막에 살짝 좀 실망을 했죠. 저는 정말 여기서 정말 좀 더 나아가 보자면 우현님 말씀 정말 공감하고 아까 그 플랜 B 괜찮네 드루이그가 플랜 B 했으면 진짜 재밌었겠다 생각이 딱 들고 제가 이 영화의 문제점에 생각하는 건 아까 그 셀레스티얼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셀레스티얼이 자기를 이터널즈가 자기를 거스를 때에 대한 플랜 B가 없는 거예요. 셀레스티얼이 그런 걸 만들지도 않을 정도로 이 이터널즈의 자유 의지를 줄 정도로 배려가 있는 존재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영화에서 너무 그 표현을 이상하게 한 것 같고 어떻게 자기 주인을 공격하는 개를 납두게 할 수 있냐 이거지 내 말은. 물론 아주 나쁜 표현이지만 저는 거기서 확실히 확 분위기가 깨지더라고요. 특히나 더군다나 원작에서는 이터널즈가 세 가지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셀레스티얼을 보호하래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셀레스티얼을 공격하는 애를 공격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저는 보면서 원작과 다른 건 뭐 당연한 거지만 제가 봤을 때 원작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원작을 따라가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은데 저는 영화가 원작과 다를 거면 원작보다 더 좋은 설명과 더 좋은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더 별로였고 그 이터널즈로 죽인 셀레스티얼 티아무트를 죽이는 건 전 실버 서퍼를 죽인 것보다 조금 개연성을 더했으면 더했지 좋게 보진 않고요. 특히나 티아무트가 원작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는 셀레스티얼입니다. 티아무트가 이 셀레스티얼 중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생명체에 대한 사랑을 가져가지고 그 생명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셀레스티얼의 신 펄크럼에 가가지고 지구를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셀레스티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셀레스티얼 신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처음 내 수많은 셀레스티얼을 봤지만 너가 처음이다. 자기 주장을 갖고 반대 의견을 내고 이렇게 나한테 부탁한 애가 너의 손을 들어주겠다. 나와 같이 가자. 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티아무트가 굉장히 인기 많고 그런 맥락이 있는데 그런 티아무트를 죽여버리니까 이건 단순히 원작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심지어 티아무트가 자살한 거 아닐까 일부러 세르시를 통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문제 해결되진 않죠. 왜냐? 티아무트가 인간을 왜 좋아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결말 부분은 정말 문제가 많다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티아무트 셀레스티얼 부분을 다 빼버리고 그냥 이터널즈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나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영화에 대해서. 그렇긴 해. 마지막 티아무트까지 가는 건 조금 어렵기는 하긴 했어. 티아무트 나오기 전에 끝났으면 내가 보기에 제일 나았던 것 같아. 이카리스를 딱 맞고 맞아. 크로를 맞고 딱 깔끔하게. 근데 티아무트까지 나와. 나 티아무트가 나온 게 제일 좀 문제 같아. 맞아. 그거 나온 게.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사라진 게 아니니까 미친 거지. 이제 신대륙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 막 들어가고 이제 막 가가지고 막 건물 세우고 막 그래야지 이제 땅이 하나 생긴 거니까. 이제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엔드게임 같은 그럴 것 최종전을 같아. 거기서 하고 없애버리겠지.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티아무트 때문에 아틀란티스가 이제 MCU에 들어올 거다. 바다를 맞아. 깨고 그 왔으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아무튼 티아무트가 없어진 게 아니라 지구에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그렇죠. 써먹을 거란 말이죠. 아니 근데 티아무트가 보면은 좀 웃기지 않아? 손가락이 엄청 큰데 머리가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얘가 크기가 얼마나 거야? 이게 어쩌면은 그 원시법, 근시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어요. 머리 엄청 클 수도 있어. 나는 다 손가락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하나는 머리 같던데 눈알 있고. 맞아요. 머리 있었어요. 아니 뭐 강동원 배우 같은 비율을 자랑하는가 보지. 아 맞다. 머리는 엄청 작지. 한 16 등신 정도 되나 보지. 황금 비율 신이잖아요. 아니 티아무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 두 번째 배척 포인트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빠밤. 배척 포인트 빠밤. 빠밤. 이미 이제는 너무 스케일이 커져 버렸어요. 음. 이게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미 앞에 긴 시간을 공들여서 사람들이 사랑한 인피니티 사가가 좀 우습게 보일 정도가 됐다 이거예요. 로이더긴 하지만 미국 대장이 있었고 몸에 붙이는 변신 갑옷을 입은 아이언맨이 있었고 멍청하지만 착하고 힘센 외계인 토르가 있었고 과학의 산물인 피입자를 이용한 행크핌이 있었고 과학의 실수인 감마선을 뒤집어 쓴 초록 괴물인 헐크가 있었고 인간 본연의 능력을 훈련으로 발현시킨 활잡이와 암살자인 호크아이와 블랙 위도우가 있었고 여기서 시작한 그 위대하고 사람들이 사랑한 이야기들이 한순간에
초라한 존재가 돼버린 것 같아서 이 셀레스티얼이랑 이터널스랑 그리고 그의 피조물인 데비안츠까지 해서 얘들이 좀 초라하게 비춰지지는 않을까? 기존의 어벤져스 그리고 지구에서 활약하던 이 히어로들이 나설 무대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스케일이 너무 커져버려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배척 포인트 두 번째 빠밤. 빠밤 세 번째 아닌가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아니에요? 세 번째. 이 사람이 배트 포인트가 뭐 계속 나와. 세 번째 배척 포인트. 빠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벤져스랑 이터널스랑 싸우면 어벤져스가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 들지 않았어요? 이터널스는 다 죽었잖아요. 지금 이제 몇 명 안 남았잖아요. 당연히 어벤져스가 이기죠. 이게 운현님이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가 뭔지 알겠어. 이게 능력이 너무 터무니없어요. 야, 이게 셀레스티얼이 준 능력을 가지고 하는데 뭐 킹코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 토르 어릴 적에 놀아줬는데 자식 뭐 이런 애인데 이제 성인 대 성인으로 붙으면 토르한테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렇지. 그러면 오히려 바로 전에 두 번째 배척 포인트를 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장점이 되는 거잖아. 어벤져스가 안 죽는데? 스케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영화에서 표현되는 이터널스 캐릭터들의 능력이라는 게 이제 벌서스를 붙여보면은 어벤져스한테 질 것 같다 이거예요. 킹코는 토르 선에서 정리가 돼. 이카리스는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아이언맨 선에서 정리가 될 것 같아. 스프라이트 미스테리오 선에서 정리가 될 것 같아. 길가메시는 헐크 선에서 정리가 될 것 같고, 세르시는 닥스 선에서 정리가 될 것 같고, 테나는 좀 약간 웨폰 마스터 느낌이 있으니까 블랙 위도우 선에서 정리가 될 것 같고, 마카리는 호크아이 선에서 정리가 될 것 같고, 파스토스 토니 스타크 선에서 정리가 돼요. 인간 토니 스타크 과학자 선에서 정리가 될 것 같고, 드루이그 완다 선에서 정리가 될 것 같고, 에이젝은 닉 퓨리 선에서 정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저 우현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게 이터널스가 꼭 원작과 달라서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7,000년 동안 살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최소한 치유 능력이나 힐링 패턴은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또 에이젝만 갖고 있대 그거는. 또 보니까 또 지들이 또 나중에 파서 설명을 해줘요. 자기들이 무한한 코스믹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일부러 셀레스티얼이 그걸 차단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그걸 풀어서 유니마인드를 만들자고. 나는 그러면 애초에 유니마인드를 만들었으면 그때부터는 얘네들이 다 슈퍼맨처럼 강했어야지. 이카리스처럼. 너무 자기 하나의 능력만 갖고 있지 나머지는 너무 너무 하향이 되어 있으니까 전 보면서 너무 이 비율이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너무 좀 얘네들 보고 멋이 있고 진짜 느껴져야 돼요. 진짜 얘네들이 진짜 7,000년 동안 인류의 배후에 있을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들이구나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난 도대체 둘이고 내가 봤을 땐 총 쓰면 못 막아.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걔가 그렇게 강했냐고 웃으면서 저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차라리 정말로 어차피 이미 7,000년 동안인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능력 싹 다 몰빵해 주고 어차피 죽일 거였으면 능력 더 몰빵해 주고 액션 확실하게 하고 관객들한테 좀 더 되게 세는가 보다 하고 가야지. 괜히 어줍잖게 현실감 주겠답시고 능력은 하나씩만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 웃기더라고요.